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석유 소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수출에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5조 8,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을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시황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래소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을 했는데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31포인트, 0.58% 오른 1975.3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국제 신용 등급을 2단계 강등했는데요. 삼성전자와 기아차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과 미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오랜만에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고 기관도 장 후반 매수세로 돌아서며 뒤를 바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3,069억 원, 34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2,42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전기전자, 기계, 통신업 등이 올랐고 반면 비금속 광물, 의약품, 화학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1, 4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삼성전자가 2.54% 올랐고 기아차도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1% 이상 올랐습니다. 전날 큰 폭의 영업 손실을 발표했던 SK하이닉스는 반도체 D램 값의 급등으로 2,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3.13%가 올랐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 증시가 이틀째 상승했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 반면에 어제 연합과기유한공사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오늘은 거래소가 성용광전투자유한공사, 이름도 참 깁니다. 예.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로써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퇴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성용광전 투자유한공사의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요. 이날 예정됐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게 그 이유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성용광전자에서 주주총회를 30일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주주총회 날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에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출기한인 30일 이후 열흘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성용광전자 외에도 중국 고섬 그리고 연합과기가 있는데요. 연합과기의 경우 어제 공시에서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고섬은 지난해 10월 24일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로 퇴출이라는 벼랑 끝에 몰리면서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일부 기업들이 퇴출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른 중국계 기업들이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웨이포트 유한공사는 이날 5.62% 내렸고 차이나 그레이트와 차이나 하오란, 이스트 아시아 스포츠, 중국 엔진 집단, 쓰리노드 디지털, 중국 식품 포장 등 중국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현재 주가가 공모가에 비해 반토막 난 상태인데요. 실제로 차이나 하오란의 경우 현재 주가가 공모가 4,700원보다 53.8%가 낮은 상황입니다. 웨이포트 유한공사는 상장 뒤에 꾸준히 하락하면서 현 주가가 공모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국내 상장 추진도 크게 줄었다고요? 네. 중국계 장외 기업들은 중국계 장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출도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오늘 서울경제신문이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대우증권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계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2013년 상장을 목표로 2개 기업에 대한 상장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한 증권사 IB 관계자는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졌다며, 이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상장 심사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졌고, 또 상장한다고 해도 제대로 주가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환경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IB 관계자는 현재 호주나 미국, 일본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 IPO 추진 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의 검역 시행장인 강동 냉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개봉 검사 비율을 3%에서 30%까지 확대했지만 이를 다시 5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석유 소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경제적 유인과 합리적 규제를 통해 석유 소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가 크게 올랐지만 1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5.4%나 증가하는 등 유류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또 한미 FTA, 한 EU FTA 발효에 힘입어 지난달 미국과 EU로 수출된 물량이 각각 27.9%, 18.9% 늘어났음에도 소비자들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 인하폭이 큰데도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품목에 대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5억 6천만 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가 3월에는 30억 4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6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늘 수 있었던 것은 승용차, 석유 제품 등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가 30억 달러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동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EU와 중국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유와 가스 등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도 줄면서 수입은 444억 2천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5조 8,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 매출 45조 2,700억 원, 영업이익 5조 8,5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22.4%, 영업이익은 무려 98.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사업군에서 영업이익이 개선됐고 특히 스마트폰과 LED TV 판매 증대에 힘입어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스마트폰 통신기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70%가량 늘고 LED TV 등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도 31%가량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도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몽드지는 현지 시간 어제 도쿄발 기사에서 2006년과 2009년 플루토늄을 이용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한 북한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축 우라늄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성공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생산, 특히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3차 핵실험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3일에 로켓 발사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장기 국가신용 등급을 현재 A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2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스페인 정부가 자국 은행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이같이 하향 조정하고 신용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단기 신용 등급도 A1에서 A2로 낮췄습니다. S&P는 당초 예상과 달리 스페인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스페인의 재정 상태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스페인 정부가 은행 분야에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필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정성 논란이 큰데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서규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오늘 오전 미국 측이 보내온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검역 중단 조처를 내릴 이유가 없다. 미국 농무부 장관이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공문도 함께 보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는 광우병이 발생한 소가 생후 10년 7개월이 지났고 질환 유형이 비정형 광우병이며 문제의 소로 생산한 쇠고기가 식품 가공용 체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이하만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비정형 광우병이란 동물성 사료로 생기는 정형 광우병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습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자연적으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답변서에는 광우병이 발생한 소와 같은 축사를 쓰던 소는 어떻게 조처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취하게 되는 조치는 없나요? 네, 정부는 검역 중단 대신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중 절반 이상을 뜯어서 육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인데요. 서규용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절반을 검사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광우병의 경우 살코기에는 광우병 발병 인자가 없고 뇌나 척수, 내장 등 특정 부위에만 있기 때문에 수입 고기 중에 이 같은 부위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들 부위를 아예 수입 금지하고 있긴 한데 혹시나 위험 부위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네, 정치권의 반발도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이제 호주산으로 만약에 둔갑시켜서 팔 경우에 그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현재로서는 쇠고기 이력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바꿔 팔면 소비자들이 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5월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제도상 구멍이 엄연히 있는 것인데요. 농식부문은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도 일단 수입 중단을 하고 나중에 재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여론의 항배에 따라 정부 입장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필 기자를 연결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그 관련된 정부의 입장 또 이에 따른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SLCD 이 모든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회사가 하나로 합병합니다. 이 3개 회사 법인은 오늘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세 회사 간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새 통합법인은 각사의 임시주총을 거쳐 오는 7월 출범합니다. 통합법인은 연매출 30조 원, 직원은 2만 5천 명 규모인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가 되고 합병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른 두 회사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합병 법인의 이름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 출시한 시네마 3D 스마트 TV가 해외에서 이단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최대 온라인 매체인 시넷아시아는 최근 55인치 시네마 3D 스마트 TV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 모든 면에서 뛰어난 팔방미인 같은 제품이라며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했습니다. 시넷아시아는 시네마 스크린 디자인은 화면이 떠있는 듯한 효과를 주고 금속 소재의 U자형 스탠드는 세련되고 매혹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4%나 급증했습니다. 기아차는 어제 양재동 본사에서 컨퍼런스 콜로 진행된 기업 설명회에서 1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11조 7,900억, 단기순이익은 1조 2,013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순이익은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아차는 지난 1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 모닝과 K5, 스포티지 등 주요 차종의 판매 호조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69만 830대를 판매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다음 세대재단은 올리볼리 그림 동화를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올리볼리관 4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리볼리관은 42인치 TV와 20인치 이상 모니터 등 다양한 기자재를 설치해 아이들이 편리하게 올리볼리 그림 동화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0년부터 비영리 재단인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한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7곳에서 올리볼리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